이번 영상에서는 스탠딩 웨이브라 불리는 정상파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상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파동의 마디가 움직이지 않고 진폭만, 즉 다시 얘기해서 소리만 커졌다 작아졌다는 방식으로 진폭만 변하여 파동이 그 자리에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정상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상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들로 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인 웨이브, 즉 정연파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파란색의 정연파라고 하는 게 위에서 설명한 파동에 해당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파동의 한 예가 바로 이 푸른색 정연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연파에서 봤을 때 진폭이 가장 높은 부분, 바로 여기하고 여기를 우리는 배라고 표현을 하고, 반면에 이 정연파의 진폭이 0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는 마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정연파가 오른쪽 벽으로 입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벽으로부터 반사가 돼가지고 반사파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입사파하고 이 벽으로부터 반사된 반사파가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죠. 간섭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입사파하고 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반사파하고 서로 합성이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주파수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마디가 이동하지 않고, 즉 진폭이 0이 되는 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바로 지점이죠. 요점이죠. 이 점에 해당되는 이 마디가 좌우로 이동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마디점과 이 마디점 사이에서는 진폭이, 즉 다시 얘기해서 입사파하고 반사파가 합성된 그러한 파가 진폭이 어떤 주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계속 반복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설명했던 이 마디점이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연파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간에 어느 한쪽으로도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즉 여기서 얘기하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그 마디점과 마디점 사이의 그 정연파의 진폭은 계속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파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파라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정상파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정상파는 24파가 어떤 공간이나 어떤 조건 내에 계속 존재를 한다면 그의 정상파에 해당되는 주파수의 파동은 없어지질 않고 항상 지속적으로 존재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상파가 형성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일종의 파이프 형태의 기주라고도 불리는 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파이프 형태인 거죠. 만약에 이 스피커에서 이와 같이 소리를 만들어서 관 속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 주황색 벽에서 관 속으로 들어온 소리가 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붉은색 형태의 반사파가 다시 스피커 쪽으로 향해서 진행을 하겠죠. 이런 과정 하에서 만약 이 스피커에서 계속 지금처럼 소리를 만들어서 관을 넣어준다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입사파하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반사파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즉 다시 얘기해서 합성을 일으켜서 어떤 주파수에서는 정상파를 형성을 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관악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목관악기가 됐던 아니면 금관악기가 됐던 관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관악기에서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상파를 만들어내는 그 주파수의 소리가 발생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즉, 이 관에서 발생하는 정상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모든 주파수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특별한 주파수에 대해서만 정상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조건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이 뒤에 있는, 즉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뒷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관이 그냥 뻥 뚫려 있는 이러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 즉 폐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개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뒤에 있는 뒷면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이고, 폐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형태처럼 뒷부분이 막혀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폐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개관과 폐관을 나누었느냐 하면은 정상파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조건이 이 뒷면이 열려 있느냐 혹은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뒤가 열려 있는 개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의 길이를, 그리고 N은 1, 2, 3 이와 같은 정수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람다는 어떤 주파수가 갖는 파장을 의미하죠. 이 식을 이와 같이 파장에 관련해서 혹은 주파수에 관련해서 다시 바꾸었으면 이와 같은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파장에 관련된 식을 살펴보면 이 식으로부터 이 파장과 이 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 관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어떤 조건에서 살펴보면 정상파가 일어나는 그 주파수의 파장이 이 관의 길이의 2배가 되는, 다시 얘기하면 이 관의 길이의 2배가 되는 파장을 갖는 주파수에서 정상파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n의 값이 1인 경우죠. 즉 첫 번째 정상파를 일으키는 주파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 n에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 파장하고 관의 길이하고 같아지겠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파장을 갖는, 다시 얘기해서 이 관의 길이가 파장이 되는 주파수에서 두 번째 정상파를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 n이 3, 4, 5 이런 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 조건에 의해서 그 값에 해당되는 파장을 갖는 주파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상파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파장이 아니고 주파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n은 1, 2, 3, 4 정수값이고요. 이것은 이제 음속입니다. 소리의 속도하고 그 관의 길이 사이에 이러한 조건과 일치하는 주파수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관이 막혀 있는 폐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 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에 있던 2라고 하는 값이 2가 아니고 4라고 하는 값으로 바뀌게 되고, 또 여기에 있는 n의 값은 1, 2, 3, 4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1, 3, 5, 7 이렇게 홀수값을 대입하게 됩니다. 개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때 정상파를 일으키는 파장이나 주파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파장이나 혹은 주파수에서 정상파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했던 얘기처럼 양쪽이 개관되어 있는 경우, 앞에서는 그냥 개관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서 양쪽이라는 얘기는 소리가 들어가는 쪽하고 반대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양쪽 개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도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주파수를 살펴보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파수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n값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n이 1인 경우, 즉 n이 1인 경우에는 1, 2, 3에서 가장 낮은 차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본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차수, 즉 n이 1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기본음인 거고, 이제 여기서 가장 낮은 차수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가장 낮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제 n이 2일 때, 3일 때 뭐 이런 경우죠. 여기에서 보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초록색은 입사파고, 그 다음에 붉은색 이 점선은 반사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음이 1일 때는 관 내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정상파가 만들어지고, n이 2일 때, 즉 2차 배음의 경우죠. 그럴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마찬가지로 3차 배음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정상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한쪽이 폐관된 경우, 다시 얘기해서 반대편 끝이 막혀 있는 경우죠. 그때도 여러분이 살펴봤던 것처럼 그 정상파를 일으키는 주파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즉 여기가 2가 아니고 여기가 4였었죠.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파수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가장 주파수가 낮은 n이 1인 경우, 즉 1차를 의미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정상파가 만들어지고, n이 3인 경우, 5인 경우, 사실상은 n이 3이라고 하더라도 2차 배음인 거죠. 두 번째 정상파를 일으키는 주파수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n이 5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정상파를 일으키는 주파수, 그래서 3차 배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2차 배음의 정상파, 그 다음에 3차 배음에 대한 정상파의 형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상파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 정상파는 일종의 공명현상입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이러한 관에서 만들어진 이런 정상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주공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공명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공명에 관한 영상에서 다시 이들에 관련된 정상파, 즉 기주공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상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